9월 달에도 추가 조치가 있어서 이때도 똑같이 해당 품목이 미국 관계 위협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추가로 발표했네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상무부가 어제 이제 8월 18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개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예. 원래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원재료에만 25% 그리고 10% 관세가 붙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중간재랑 완제품, 그러니까 이런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포함한 뭐 철강 볼트라든지 알루미늄 포장재라든지 전선 케이블 기계 부품에까지 이런 제품의 대상까지 다 관세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고율 관세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이게 이제 보면 2018년에 무역 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보호 무역 조치가 심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순히 이제 원자재 공급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제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경쟁력 상실하고 그다음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기업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금속 함량이 어느 정도 됐느냐,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게 이제 차등 관세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제품에 알루미늄이 60%, 플라스틱이 40% 이렇게 포함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알루미늄 포함된 60%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포함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40%는 한국 기본 관세율 15%가 이제 적용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밀한 제품에 대한 정밀한 함량이나 분석 증빙 같은 거를 스스로 마련할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통관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증빙이 또 안 되거나 함량 산정이 잘못되면은 분쟁이나 또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심법적인 관세를 매길 거면은 미국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겠죠. 어쨌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 국내 산업의 피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에도 또 파생 상품 추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추가 품목을 확대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월에 만약에 2차 조치가 확산된다, 현실화된다 이러면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기계류 같은 한국 전체 주력 사업에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같은 경우가 연간 40억 달러 규모거든요. 알루미늄 제품은 13억 달러 수준인데 예.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관세 대상에 걸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제 업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내수로 빨리 이제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전환을 하거나 또 우리나라 내수 전환하거나 동남아, 유럽 같은 이제 신흥 시장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전략이 불가피할 할 전망이고요. 중요한 게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쿼터나 예외 협상을 이제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교적인 협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이제 핵심으로 많이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좋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세상에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이 아닌 상품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할 정도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안으로 관련된 제품을 더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안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제 두 번째는 관련된 제품들이 미국 안에서 생산되기를 원하고 이제 세 번째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대미 적자, 그러니까 대외 적자를 좀 해결하려는 다양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또 얻어내려는 노력도 이제 그 의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세 압박을 통해서 미국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상대국하고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이제 포지션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물가라든지 이런 걸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만큼 해당 분야가 이제 미국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수들을 보면 PPI 지수도 지금 악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안에 금리도 인하 시점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내수 물가 올라가는 거, 경제 분야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많이 관세를 보고 이제 이거를 레버리지로 이제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칫하면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 일단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러니까 좀 보면 어제 코스피가 1.5% 낙폭을 보였는데, 이게 약 2달간 가장 큰 낙폭이거든요. 그래서 3,17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보면은 주요 이제 내용이 외국인이 3,2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환율 문제랑 최근에 관세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기관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방어적 매수에 나섰지만은 이제 그 낙폭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대표주가 큰 폭으로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금리를 이제 당장 내릴 수 없다는 전망에 대한 악화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세 300%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혼자 그거 보면서 웃으면서 드디어 정신줄 났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결돼 있는 게 이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열리는데, 당장 우리 발등에 부른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이번에 주요 기업 총수들도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다 미국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담이 단순 이제 외교적으로 이벤트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빅딜을 하려고 이제 그 회담을 이제 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랑 고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미국 내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도 짓고 고용도 확대를 하는 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이에 비해서 이제 이걸 제공하는 대신에 관세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관세 대상에 대해서 예외를 요구하는 이런 구조로 나간다고 보여주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이게 이제 기업에는 직접적으로 비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동시에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지렛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도 손해나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이 반도체에 300%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에서 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3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언급했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높으니까 이게 엄포용이냐, 그러니까 협상용 엄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긴 하지만, 이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관세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 안에 산업을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고용을 이제 늘림으로써 미국 안에서 지지율을 확보하려는 이런 의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출의 수출의 40%가 미국 시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까지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또
오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세계 전체 IT 시장 가격 상승까지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 관세율이라는 게 워낙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콜라 마시고 취해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죠. 당장 우리 경제에 위험한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관세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미국 빅테크들도 곡소리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네, 그렇죠. 그 미국 빅테크들도 사실은 안에서 그 기술 개발이나 R&D 정도만 하고 해외로 공급망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 부분에서 많이 큰 손해를, 그러니까 파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정부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 안에 인구 비중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이 일자리 상승이나 트럼프가 이제 다양하게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이 얼마만큼 이제 유지되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LG전자가 2년 만에 희망퇴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이게 이제 LG전자 TV 사업본부가 이제 2분기 영업 적자가 1917억 원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양인데요. 이게 북미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됐고 중국 업체들이 또 저가로 공세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TV 수요에 대한 이제 감소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LG전자가 50세 이상이고 최근 3년 성과 저조 인력을 대상으로 이제 3년치 연봉 주고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퇴직금 비용이 이제 실적에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 효율화랑 체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선제적 구조 조정 때문에 이런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는 세계 최강이 우리나라였고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경쟁을 포기할 정도로 경쟁력을 보여줬었는데 중국산 제품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계 1위인 삼성전자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북미 TV 시장 점유율 자체를 보면 아직까지 삼성하고 LG가 상위권을 이제 지키고 있죠 하나요. 근데 이제 기타 카테고리로 중국 제품이 분류됐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월마트 TV가 이제 월마트 온 TV라는 상표를 달고 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산 제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게 이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을 활용해서 저가로 미국 시장에 TV를 공급하는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약 가격이 40%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나 LG가 정말 월등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지 않는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업 차원에서 준비를 좀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